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 오징어잡이, 뭐 수산업자 다 가짜입니다. 가짜죠. 어차피 다 가짜예요. 가짜 수산업자라고 많이 불렸던 오징어 사기꾼, 뭐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어쨌든 이분은 뭐 액수는 적습니다만 연관돼 있는 사람들의 면면 때문에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뭐 전방이에요, 그렇죠? 네. 언론인부터 법조인부터 뭐 경찰 간부도 있다고 하고 게이트 정도라고 이제는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구 이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는 사기고 두 개는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사기라는 거는 그 내가 이제 오징어 냉동 오징어를 냉동으로 가지고 100억을 어떻게 투자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냉동 오징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뭐 투자해줘, 그래서 전형적 투자 사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최고의 피해가 많이 본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 그렇게 알려졌죠. 네, 김모 씨 한 80억 정도. 그 다음에 이 오징어 사기하는 김 씨하고 친하게 지냈던 송모 씨. 감옥 동기. 네, 감옥 동기. 언론인 출신. 네, 언론인 출신. 네. 송모 씨. 그 사람 한 17억 정도.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미 기소가 됐어요.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대로 사기 사건은 조사받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는 이 사람 조사하다 보니까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술. 온갖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 사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팔아가지고 선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뇌물은 없어요. 경찰이 현재까지 봤을 때 다 대부분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금품을 받다 100만 원 이상. 언론인이나 네. 공직자. 그래서 나온 사람이 지금 남부지검 검사. 거기는 검사실 압수수색까지 됐죠. 거기는 액수 한 수천만 원 받았다는 거로 일단 거기는 수천만 원짜리 일단 시계가 얘기가 나오고.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실명 나온 사람이 엄성석 TV조선 앵커 실명 나온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도 나왔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도 나오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한 27, 8명 정도 뭐 이런 금품을 받았다라고 보도가까지 나온 상태인 거죠. 박영숙 특검도 있고 박영숙 특검은 포르쉐를 빌려서 타고 3개월 있다가 임차료를 계산을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입건된 건 4명이고요. 이름 나온 건 20몇 명인데 네. 이게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없으면 김영란법 처벌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상에서 뭔가 나온 사람이 지금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랑 엄성섭 TV조선 앵커랑 총경 1명, 그다음에 부장검사 이 4명이 지금 입건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항상 뭐 뇌물 나오면 얘기 드는 게 이제 시사 프로그램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대가성이 있냐 없냐.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살펴봐야 됩니까? 대가성. 제가 봤을 때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엄성석 앵커는 대가성을 뭐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앵간히 넓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뇌물죄 대상도 안 돼요. 그럼 결국 아마 배임증죄인데 예를 들어서 앵커한테 네. 야, 나 이거 줄 테니까 나 출연 좀 시켜줘. 예를 들면 기자한테 이거 할 테니까 이 기사 좀 해가지고 나 좀 어떻게 띄워줘. 뭐 이런다고 하면은 부정한 청탁 오가 금품이 됐으니까 배임수재 증제. 옛날에 이제 PD들 출연 대가로 돈 받고 이런 게 다 배임수재로 처벌받는 적 있잖아요. 암흑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거 인정해야죠. 예. 네. 그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뇌물죄 대상은 안 되는 거고 다만 총경하고 특히 이 부장검사는 좀 봐야 돼요. 단순히 김영란법 예를 들어서 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 얘기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엄성석 앵커는 그 중고차 차를 좀 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장검사는 너무 커요, 액수가. 지금 수천만 원대 나오잖아요. 수천만 원대를 뭐 선물로 과도한 선물로 주는 거? 그거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액수로 봤을 때는 뭔가 특정한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주 추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검사의 건은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뇌물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나머지 뭐 언론인들은 잡아도 뇌물죄가 가능성 0%. 총경은 모르겠어요. 아직 잘 나온 게 없어서. 나온 게 없어서. 네. 근데 부장검사는 좀 약간 들여다봐야 된다. 나머지는 뭐 독도새우랑 대게 뭐 이런 거 받았다는 건데 그건 대개 이제 100만 원 이하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이제 입건도 안 될 거고. 입건도 안 될 걸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이 가짜 신분이 전부 가짜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협회 뭐 회장이고 뭐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가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서울법대 가짜 김창경 저축은행장 있었고 그 사람은 이제 수업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전방위적으로 돈 다 뿌린 사람은 LCT의 이영복이 있는데 그 사람 엄청났죠.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관리도 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1억 천금을 먹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사기꾼 김모 씨인가 이분은
그래서 뭘 해먹으려고 했는지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순수 사기.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게이트가 하려면 뭔가 이권을 대가로 뭐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본인이 문제된 형사 사건 된 게 있어서 부장검사에게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적 목적으로 뭔가 이권을 청탁하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단 뿌리고 다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무슨 분양이야 뭐야 하고 봤죠. 아니면 뭐 사고 친 게 있어 그걸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게 딱히 없이 그냥 사기만 치고 다녔더라고요. 대체 뭘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좀 의심되는 부분 아니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뭐 좀 아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알긴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계를 보는 시선을 보니까 20초 안에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고 듣고 돌아와서 김태현은 못하는 TH킴만 아는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겠네. 주머니 지금 불룩해요. 지금 이 안에 비단 주머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프리 밑에 제가 일단 하나 풀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TH킴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사특공대예요. 자, 이 오징어 외계인 오징어 사기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김태표 변호사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니 뭐 아까 뭐 백프리핑 때 한 얘기는 제가 뭐 방송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시겠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직 뭐 보도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보면 그러니까 노림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전형인 거지. 더 큰 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실력자가 있다라는 게 배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준비 기간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김태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뽕 터져가지고 100억에서 끝났잖아요. 더 안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김모 씨예요. 계속 좀 투자를 아니 뭐 내 또 오징어가 아니라 이제 뭐 낙지부터 해산물 내가 그냥 동해안에 있는 해산물 다 할 건데 투자해 주십시오. 야, 당신은 뭘 믿고 투자해? 당신 어떻게 나 이런 사람이야. 국회에서 상 받은 사진도 보내줘. 의원들이랑 문자 준 거 또 보여줘. 뭐 연예인이랑 찍은 사진도 보여줘. 니네 투자자 중에 누구 있는데? 우리 투자자 중에 제일 크게 투자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 친형이야. 원래 김무성 전 대표 본가가 거의 뭐 상당히 재력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과거 기준하면 재벌이라고 발표도 되는 정도로 그 전방이라는 회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이러면 새로운 투자 유치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누구를 믿고 투자하는 건 투자자들은 사업보다 그 사람을 보거든. 이 사람의 배경,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 야, 김우종 전 대표 친형이 거기다가 80억을 괜히 넣겠어?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건 되는 사업이구나.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이런 뭐 하다못해 박영숙 특검이랑도 친분 관계있다. 박영숙 특검은 국민들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정의의 상징가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뢰감. 박영숙 특검의 인증 마크를 받았네.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죠. 같이 있는데 전화하는 거야. 아유 영수 형님, 차 뭐 잘 나가죠? 뭐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그런 거 이제 정확히 스피커폰으로 딱 열어놓으면 누구야 이러면 저 박영수 특검. 저는 더 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게 아니겠냐. 아니, 뭐 일각에서는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이 사람이 주로 기자들 이런 논설에도 좀 엄성스러운 건 다 정치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아직 실명 보도 안 된 언론인도 다 정치부에서 유명한 기자들이에요. 는 그리고 정치인들 얘기 나오니 이 사람이 공천을 노리고 뭐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도 마지막 공천 심사가 되면 전과가 나오는데. 그래 딱 걸리죠 거기서. 없고 딱 이거잖아요.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사기인데. 제가 보기엔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더 큰 사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이것들을. 주변에서 이런 일 참 많이 일어나니까 보면 난 심리가 궁금해 김준호 변호사. 왜냐하면 지금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이 직접 눈으로 보고 주변에서 받고 자기가 직접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인간들하고 엮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너무 그분들이 이제 겸손하면서도 자신만만한 거죠.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세상에 부자 많아. 내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부자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해줬으면 이 사람 진짜 부자겠구나. 그럼 부자 지인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갔는데 합석을 해서 오늘 저기 술값은 저 양반이 내나 보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수산업자란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신만만하다는 건 뭐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같이 소개해준 사회니까
크게 의심하지 않겠죠. 이 방송국 주변에도 방송국 안에도 얼마나 이런저런 말하자면 좀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허풍 그게 심해지면 사기가 되는 거죠. 업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업자들이 많죠. 어떤 선배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업조 불변의 법칙. 정권은 바뀌어도 업자는 똑같다.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가면 또 거기도 적응해가지고 뭐 로비를 하고 대가를 주고 이런 업자들이 이 사람도 근데 사실 업자 중에서도 제일 하위 레벨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처음에 이 사람이 앞서 뭐 몇 명 유명한 로비스트 겸 사업가들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김준호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에 실체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찌 됐건 간에 이 사람 사업에 실체도 없는 거잖아. 순수 사기지. 아까 앞에 말한 뭐 예를 들어서 저 LCT다. 이현복 그러면 딱 사진 보여주면 해운대 앞에 막 엄청 막 100층짜리 빌딩들 막 설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거기는 건물 올라갔어. 이미 올라가 있고. 실제로 뭐 인허가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별로는 김씨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구워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저 미래저축은행 김창규 회장도 어쨌든 저쪽으로 잘 굴러갔다고요. 자기는 잘못됐지만. 제가 오징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100억대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엔 사업도 너무 조금 우리가 예전에 알던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이번에 제일 놀란 건 뭐냐면 여의도가 이렇게 취약하구나. 전 이 정도 취약할 줄 몰랐거든요. 이런 인간한테 속아서 축사도 해주고 돈도 주고 차도 빌려 타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LCT 얘기하시는데 LCT 이영복 회장 같은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뚫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어쨌든 실체가 있으니까. 포섭된다. 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거기 또아리를 품고 그렇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포항 쪽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여의도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얼마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체를. 그러게. 그리고 뭐 포항이 본거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포항이. 그럼요. 가서 이렇게 몇 다리 정도 건너면은 뭐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해보고 막 이렇게 뚫리기 시작했다. 자꾸 뭐 선물을 받고 이랬다. 이게 그렇게까지 여의도가 구조가 취약했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뭔가 지금 기사에 보도 안 된 어떤 다른 줄기가 하나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이 사기 패턴하고 되게 다른 게 목적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받고 위험한 인연들을 맺을 수 있을까? 아무 목적이 없이.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추정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하나 있는데 저 혼자 그림이니까. 일단 그거 조금 익혀갑시다 우리. 익혀가서 뭐 저 김태현의 정치조란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 제보하셔도 좋고 시사특공대에서 푸셔도 좋고 좀 일단은 숙성 과정 거치도록 숙성 과정 거쳐야 돼요. 그렇죠.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아까 그 정육점에서 혼자 이 정육점 보면서 이 방송을 들어야 되니까 잘해달라고 부탁했던 분한테 제가 몇 점이냐고 물어봤더니 정육점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했던 정육점 하는 사람인데요. 잭디님 지금 방송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제비출이다 이거야 우린 지금. 너무 만족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비출이 제일 좋아하세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롱 사태로 할까요? 아니 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사가지고 들어갈 건데 뭐 살까 고민하고 있어. 제비추리? 살치 정도로 해요. 부드럽게. 오늘 기름 좀 넣어봅시다. 살치 살 정도. 고기하고 과일은 내가 사거든. 방송 천재 앞에서 제가 방송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우리 아롱 사태 같은 김준호 변호사에게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가 이제 정모 씨라는 사업가랑 같이 투자를 하는데 그 이익금 53억을 두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네요. 그러니까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소송을 하는데 원래 이익금 절반씩 나눠야 된다고 그렇기로 약정했다는 거고 그 사업 파트너였던 정모 씨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최모 씨는 무슨 소리냐 이건 강요에 의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인으로 백모 이게 아마 법무사인가요? 그런 분을 이제 등장을 시킨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백모 씨가 했던 증언 자체가 위증이었다는 거죠. 네, 위증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왜냐하면 이 강요당한 거였고 사기 미수였다 해가지고 이 파트너였던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이 확정됐고 백모 씨는 나중에는 이제 이걸 번복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어디선가 했는데 하여튼 현재는 사망하신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요 건과 관련해서 형법 152조 2항에 있는 모해 위증죄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를 다시 들어갔다는 건데요. 모해 위증죄라는 건 이제 위증은 선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짓말 한 경우에 이제 위증죄인데 그게 아니라 남을
이제 잘못되게 할 목적으로 이제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이제 모해 위증죄라고 해서 가중 처벌이 되고요.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이런 거 없고 형사 사건이나 뭐 징계 사건 이럴 때 이제 뭔가 위증을 모해한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 처벌받는 그런 특수한 규정이에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정육점 사장님 볼륨 한 칸 높이고 자세히 들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까 지금 김준혜 변호사가 설명해 준 거 설명 중에 누군가를 그러니까 법정에 선서한 다음에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이제 거짓일 경우에가 이제 위증이 되는데 그 위증 중에서도 누군가를 해야 할 목적으로 나쁘게 할 목적으로 그쵸. 하면 모해 위증이 된다 그러는데 그쵸.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누군가도 특정 대상이 있던데요. 아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죠. 말하자면. 그럼 이 경우에는 모해 위증이 된다고? 네 되죠. 이제 왜냐하면 정재택 씨인가 하여튼 이분이 강요죄 사기 미수죄로 이 증언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거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문제는 그 가짜 증언이 이제 위증인지를 했다고 하는 백모 씨가 지금 사망한 상태라서 이게 지금 증거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정확하게 답을 얘기한 거야. 김준호 똑똑해. 이 사망한 부분이 보세요. 1심에서 예를 들면서 쉽게 하면 법무사 백모 씨가 장모 최 씨 손을 흔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요. 왜 그랬냐? 이 법무사 백모 씨가 정대택 씨 친구야.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성훈부터 저 친구잖아요. 네. 저랑 모르는 사람 소송에 붙었는데 그 일을 담당해줬던 백성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제 편은 안 되고 상대편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봤을 때 야, 둘이 이렇게 친한데 친구보다 저쪽 사람 말을 손을 들어주면 이거 믿을 수 있는 이렇게 본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신빙성 부여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꿨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사실은 장모한테 돈을 받고 거짓으로 증언한 건데요 이렇게. 네. 돈 줬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에 했던 진술을 계속 믿은 겁니다 항소심에서. 근데 보세요. 장모 최 씨가 모의 위증 이런 거 하려면 유죄가 나오려면 혐의가 나오려면 그 백 씨의 진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없어. 조사가 안 되겠네요 사람이. 없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와 있는 서류상의 모든 판결문에는 정대택 씨가 잘못했고 장모인 최 씨가 맞는 거로 나와 있어. 대법원 판결문까지. 그러면 여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장모가 거짓으로 진술했네라고 증거가 되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요 지금.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무혐의,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그다음에 그 고검에 항고했을 때도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대검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근데 대검에서 이거 들고 있다가 야 다시 한번 수사해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자 수사를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수사하면 백 씨를 불러야 돼. 네. 다시 한번 말해봐. 누구 말이 맞아? 근데 백 씨는 안 계세요 지금 이 세상에. 사망했죠. 사망했어요. 그러면 징역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증거가 없으니까. 즉사상 진도가 안 나갈 거다. 네. 그래서 지검하고 고검에서 다 무혐의가 나온 건데 대검에서 딱 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수사해 봐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건 뭘까?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할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검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기소하라고 혐의 있다고 단정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수사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죠. 아직 박범계 법무장관 이름은 안 나왔죠. 뭐 그렇죠. 이건 대검의 관할이니까.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뭐 지적할 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대검에서 한 거니까 법무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다 좋아요. 다 아주 너무 섬유 깔끔하게 좋고 다 알아서 이제 쉽게 알아듣겠는데 그 TH김이 하나 실수한 게 뭐야? 그 예를 들면서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또까지 백씨로 해서 그렇구나. 이분도 돌아가신 분이 백씨라서 지금 사람들이 백성문 변호사 아니야. 다른 예로 든 거예요 그냥. 박지훈 변호사 예를 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박지훈으로 네. 어쨌든 백성훈 변호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백 씨는 다른 분이고 지금 가짜로 증언을 했다고 두 번째는 번복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또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거죠. 다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윤 전 총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김준현 변호사님? 특혜가 아닌 정상 거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주 인수권을 2012년 도이치 모터스라는 그 독일차 수입해가지고 파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다음에 다시 되팔았는데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봤다. 김건희 씨가. 요게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해서 장모 최모 씨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이건 정상 거래다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어떻게 보이세요? 김준일 변호사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시효 문제도 있고 사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 있는 게 그나마 그 도이치 파이낸셜 건도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뭔가 내부자 거래에 가까운 뭔가 특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익이 오고 갔던 이유들이 잘 설명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그거랑 형사처벌이 지금 가능해요라는 문제랑 되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는 입장에서는 시효 끝났는데요. 뭐 지금 검찰에서도 무죄라고 나올걸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되받아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오래된 건들을 뒤집을수록 사실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좀 편하게 가는 거죠. 앞에 것하고도 사실 마찬가지네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요. 맥락은 같네요. 네. 결과를 보면은 그렇죠.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라면 오래된 게 계속 나와도 계속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아프죠. 네 일이잖아. 근데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시작부터가 대부분은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윤석열 총장 한참 잘 나갈 때가 언제야? 한 2018년 정도겠다. 18년에 김건희 씨가 뭐 사업하다가 뭐가 있었다. 지금 그런 새로운 의혹이 딱 나왔다. 그러면 얘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처가의 문제는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불거진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를 지금 거의 10년째 울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러면 해도 너무하네. 이건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새로 불거진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모해위증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또 그 관련돼 있는 또 진행인 거고 박사 논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아내. 박사학위 논문 이 의혹이 있는데 요거는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 오니까 거기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뭐 하여튼 좀 연구 제목은 기가 막히네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근데 뭐 디자인 타로점 같은 건가? 미래랑 관계 있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 그 컨텐츠 회사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특허권이 있고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도용하기 때문에 창작이 아니라 거의 뭐 카피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연구 학위를 준 국민대학교 측에서 연구윤리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요즘 이제 사실 더 그 저작거리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지 저작거리 유지. 유지.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제 원래 이제 보통 요즘은 박사 논문을 내려면 학술지 한두 개 정도를 또 이제 먼저 내야 됩니다. 논문을. 근데 그거는 보통 공저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랑 이제 논문을 하나 내요. 비슷한 거예요. 뭐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 만족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에 관한 연구인가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복잡하고 운세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초록이랑 영어 논문 제목에 이 유지를 회원 유지니까 멤버 유지 YUJI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논문에. 그 이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이게 밝혀진 거죠. 왜냐면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게 논문이 한국 디자인 포럼인가 여기에 이제 제출된 논문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 이 학술지는 무슨 생각이냐 무슨 뭐 베스티 멤버 유지 뭐 이런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네?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인데 국민대가 자기네가 이거는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겠죠. 이건 학회 차원에서 따로 조사를 해야 될 테니까. 일본 사람 이름인 줄 알겠다. 요지 야마모토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김건희 씨는 지금 신상이 탈탈 털리고 있는 격이죠. 말하자면. 야 이게 킵도 아니고 홀드도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YUJI 영어 스펠링으로 YUJI라고 써. User satisfaction of users of online fortune contest. 운세를 컨텐츠가 그냥 fortune 컨텐츠라고 하는구나. 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는. And member UZ라고 써 있네요. By dissatisfaction and study for withdrawal이라고 써 있네요. 길고 어렵다. 온라인 운세 컨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별걸 다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구나. 야, 근데 이런 걸 어떤 분들이 이걸 찾았을까? 이거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런 걸 찾아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러게요. 정말 이 시사특공대도 잘 유지돼야 될 텐데요. 정말로 부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대가 좀 불거질까요? 아니면은 뭐 이 논문을 언제 쓴 거예요? 그것까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이겠죠. 뭐. 2007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로 2007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쓴 와이프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자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당신의 인생을 검증해 보겠소. 학사 대학 성적표랑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다 가져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에 나이 50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고 5년 전에 와이프가 박사 논문 어떻게 쓴 것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물론 이거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뭐 제가 표절인지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지라고 쓴 것 같은 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대학교도 망신이죠. 이걸 어떻게 논문 도장을 찍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좀 우스워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뭐 이거 어떻게 변명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연구위원회 조사 착수해서 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 하지 마시오라고 인과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준 문제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 선언 이후에 어제도 또 뭐 탄소 중심 마스크를 써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것도 해프닝 마스크에 써있는 글씨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상한 걸로 스크래치가 나는데. 탄소 중립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이제 써 있었죠. 결정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이상한 거 얘기 나오기 전에 본인 컨텐츠를 새로 짜잔하고 내놓는 게 빨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에게. 네. 알겠습니다. 야, 이 와중에 기가 막힌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 유지를 영어로 유지로 그대로 써다는 얘기를 하니까 김남희 대원이 야, 이런 토크가 바로 내가 시사특공대를 듣는 이유지라고 보냈습니다.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대단하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라고 했었잖아요. 네, 세계화. 세계화 뭐 영어로 뭐 어떻게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세계화 이렇게 썼었어. 처음에. 그렇죠. 네, SE 뭐 스펠 생각도 안 나. 그게 K죠. 네. 저는 세계화 이렇게. 광고 듣고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뭐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아까 뭐 문제 낸 거, 퀴즈 낸 거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사특공대입니다. 자, 이제 시사특공대 우리 김준호 변호사가 아까 퀴즈 문제 내줬었죠. 어떤 문제였고 어떤 답이죠? 정답이? 제가 유출해도 되나요? 네. 현재 2021년 7월 시점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에 뛰어든 후보가 누구냐. 1번 윤석열, 2번 안철수, 3번 홍준표였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홍준표다. 네. 나머지 두 분은 국민의힘 입당이 아직 안 됐죠. 그렇죠. 네. 하냐 마냐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또 당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네. 준비라고 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의원도 지금 선언은 안 했죠? 여기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 출마 선언 안 하지 않았냐는 질문과 문자 주셨다. 어쨌든 네. 준비라고 했으니까 네. 문제 결격사항은 없습니다. 자, 하나씩 답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9613님 3번 홍준표 이거 진짜 어렵네요. 국힘인 듯 국힘 아닌 버스 탈 듯 안 탈 듯 합당할 듯 안 할 듯한 두 분 때문에. 그러게요. 네, 이미 썼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 착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현주 대원 골라봤습니다. 3번 홍세로이 홍준표 의원이죠. 저 이분 응원합니다. 왜냐? 재미없는 정치판에 재미를 듬뿍 주셔서요. 그건 동의해요. 국민들한테 농담과 유머를 걸 수 있는 정치인이 최고 상급인데 그런 거는 야당 쪽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제일 잘하죠. 우리가 이 정치판에 너무 이 여유와 유머가 없어요. 세련됨이 너무 없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야. 뭘 또 뭐. 7689님 정답 3번 홍준표. 저 지금 월요일부터 지름주유권 노리는데 안 되거든요. 오늘도 안 준다. 저 이제 정치쇼만 들을 거래요. 테디 화이팅. 훌륭하신 분이신데 여기서 제가 뭐 이제 7689님한테 기름 상품권을 안 주게 할 수는 없고. 드립니다. 그죠? 내일 아침에 정치쇼 들어오시면 커피 쿠폰 2장. 얘야 768 제가 적어놨어. 7689는 다 줘. 다 줘 그냥. 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자. 464365님 차후 예비 4번 김태현. 너무 먼 얘기다. 몇 년 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너무 먼 얘기야. 실현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요. 일단 우리 가끔 뵙게 되면 그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하는 거나 똑바로 하라고 전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만나 뵙게 되면. 그리고 아까 홍소희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러시아 문학 첫 문장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한 가정은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는 안나 까레리나의 발음도 어렵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이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되게 멋있다. 네, 이런 거 없습니까? 난 이런 세련된 인문학이 약해 제가. 멋있다 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